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의 효율성, 숨겨진 원칙을 파헤치다. 이 책은 논쟁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효율성에 입각한 주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판사가 자신의 임무로 여기지 않을 때조차 판결에서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이 책의 목표다. 법의 가치 중 하나는 그것이 선도적인 것이든 아니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다음 사람들이 그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법의 숨겨진 원칙, 즉 효율성에 주목합니다. 법은 낭비를 싫어하며 판사 역시 효율적인 판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숨겨진 동력, 효율성. 우리는 법이 계약의 실행에 호의적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두 당사자가 각자 의사에 따라 스스로를 더 이롭게 함으로써 자원이 더욱 가치 있게 사용될 기회가 낭비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법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 길을 헤매다 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법원은 목장 주인의 책임을 묻기 전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판단합니다. 완벽한 사고 방지가 아닌 사회적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낭비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낭비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법은 계약의 실행을 장려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당사자 간의 협상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법이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낭비 최소화와 사회적 이익 증진. 한계적 사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현재 새 차 구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대안을 선택할 거라는 데 있다. 대안 선택은 그들 자신의 한계 사이에서 일어난다. 법은 한계적 사고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합니다. 이는 법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하게 작동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차선책은 종종 그 부작용 혹은 외부 비용,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으로 인해 더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하나의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때 불가피하게 바로잡지 못한 또 다른 시장 실패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때로는 차선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접근. 다수의 법 규칙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영향받는 모든 것에 대해 단독 소유자 입장에서 행동하게 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에게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의 이점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바로 쉽다는 것이다. 발파 작업에 당신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법원에서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증언도 들어야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비용도 추가될 것이다. 반면 폭발을 일으킨 주체가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면 사건은 훨씬 간단해진다. 법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책임 명확화를 통한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 법은 종종 계약에 대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만한 채무 불이행 조건을 보충하기도 한다. 왜일까?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원치 않는 조건을 법이 설정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므로 해당 문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법이 보충할 수 있는 어떤 배경 규칙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법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상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장려합니다. 이는 법이 강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협상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권리를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려는 당사자에게 해당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법은 권리 분쟁 시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을 추구합니다. 권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자율적 협상과 효율적인 권리 배분. 법이 창출하는 권리 자체보다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이 제공하는 구제 방식을 살펴보는 게 법을 이해하기에 더 나은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구제 방식이 권리를 정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해 보도록 하자. 법은 권리 침해 시 적절한 구제 방식을 제공하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이는 법이 단순히 권리를 선언하는 것을 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참이나 거짓을 선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통상 법원은 개연성을 추정하고자 할 뿐이다. 더 정확하게는 주장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결정, 형사 유죄 판결,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법령 또는 규칙의 폐지에 관한 의견, 사실심 판결을 뒤집는 항소심 판결 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법원은 명확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개연성을 판단합니다. 이는 법이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함을 보여줍니다. 현실적 한계 속에서의 최선의 판단 추구. 이 책은 법의 효율성이라는 숨겨진 원칙을 통해 법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법은 단순히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핵심 메시지. 법은 단순한 정의 실현의 도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법은 낭비를 최소화하고 당사자 간의 협상을 유도하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법의 효율성 원칙을 이해하면 법의 작동 방식과 사회적 역할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글. 이 책은 법의 숨겨진 원칙인 효율성을 통해 법의 작동 방식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독자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사례와 명쾌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법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력을 선사합니다.